오늘은 자, 추정 봅시다. 그래서 페이지로 치면은 357쪽이죠, 그지? 357쪽. 자, 봅시다. 먼저 이 장에서는 어떤 걸 배우느냐? 추정의 개념, 그 다음에 점추정, 구간 추정에 대해서 배웁니다. 점추정은요, 쉽게 말하면 단 하나의 값만 우리가 구하는 거지.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대학생들의 평균 용돈 하면은 용돈이 예를 들어서 한 달 용돈이 40만 원이다. 그러면 40만 원. 이렇게 구하는 게 뭐냐면 점추정이 되고, 구간 추정은 뭡니까? 대학생들의 한 달 용돈이 뭐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일 거다. 그지? 뭐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일 거다. 자, 이렇게 따지는 게 뭐냐면, 부등호로 구간을 정해서 추정하는 거, 알아보는 거, 계산해서 알아보는 게 뭐냐면 구간 추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 분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그림 나오기 전에 책에서는 먼저 몇 가지 단락으로 한 두 단락 정도로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확률 이론과 확률 분포 등에 대해서 알아봤다. 확률 이론과 확률 분포 등에 대해서 알아봤다. 여기에는 중요한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즉, 모집단의 특성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죠? 모집단이 특성을 알고 있다는 전제가 되어 있고. 자, 이 전제하에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의 분포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웠지. 그지?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특성하는, 표본을 갖다가 우리가 꺼내가지고, 표본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특성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30%만이 자기 자본 비율 기준을 만족하는 양호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10개의 기업을 임의로 표본 추출하였을 때 양호한 재무구조를 갖는 기업의 비율이 40% 이상이 될 확률은 얼마인지 살펴보았다면 이건 당연히 모비율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표본 분포의 특성을 분석한 것이 되겠죠. 자, 그러나 현실에서 경영 경제 현상에 대한 통계 분석을 할 때 모집단의 특성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모집단은 원체 방대하기 때문이죠. 그지? 따라서 표본의 특성 분석을 통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게 된다. 이처럼 표본 통계량을 계산하여 모집단의 모수를 추론하는 것이 추리 통계학이다. 추리 통계학이다. 추리 통계학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하는 거 있죠. 기술 통계학이지. 기술 통계학이고, 기술 통계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가 표본 통계량을 계산해서 모집단의 모수를 추론하는 것이 추리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업의 재무구조와 관련된 앞에 의해서 자기 자본 비율 기준을 만족하는 양호한 재무구조를 갖는 기업의 모비율을 모른다고 현실적인 가정을 했을 때 여러 기업을 임의로 선택한 표본 자료로부터 통계량인 표본 비율을 계산하여 모비율을 추론할 수 있다. 이를 다루는 추리 통계학에는 추정과 가설 검증이 있다. 추리 통계학에 뭐가 있다? 추정과 에스티메이션과 가설 검증,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이 있으며, 추정은 다시 점 추정과 구간 추정으로 구분된다. 자,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장에서는 우선 추정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설 검증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하자. 봅시다. 자, 방금 말했던 거 있죠? 이게 그림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집단 그지? population, POP 그지? 다 원체 방대해가지고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이 모집단의 특성인 모평균, 모분산, 모비율은 우리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앞에서는 몇 가지의 뭡니까? 원소를 가지는 그지? 모집단의 원소를 가지는 것만 가지고 모평균과 모분산, 모비율을 계산한 거 봤잖아. 그지? 실제로 근데 이거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원체 방대해가지고 그지?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단수 무작위 추출, 단수 무작위 확률 표본 추출을 통해 가지고 샘플링 하잖아. 그지? 샘플링, 그지? 표집이라 그지? 표집을 해가지고 표본 추출, 그지? 자, 이 표본을 가지고 뭡니까? 이 표본에 들어있는 통계량이 뭐 있습니까?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 모수와 비슷한 통계량, 그지? 표본 통계량 또는 통계량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그래서 X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비율을 가지고 모집단의 모수가 어떻다, 어떤 값을 가진다, 또는 어떤 범위에 있다, 그지? 크다, 작다, 이렇게 우리가 따져주잖아.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추론이라 그러지, 추론. 전체 집단의 부분을 대표하는 부분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부분인 표본을 가지고, 즉 다른 말로 하면 표본의 통계량을 가지고 모집단의 모수를 갖다가 뭡니까? 우리가 추측하지, 즉 추론한단 말이야, 그지? 자, 이 추론에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 하나는 에스티메이션에 있고, 그지? 에스티메이션. 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가설 검증이 있죠, 그지?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이 있죠.
추론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추정은 뭐냐? 아까 말했다시피 대학생의 뭡니까? 한 달 소득이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다, 40만 원이다. 딱 하나의 값만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해서 알아보는 게 뭐냐면 점추정. 그지? 그 다음에 그 말고 어떤 구간에 들어가는 이제 30만 원 크고 뭐 50만 원 작다. 이런 구간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구간 추정이라 그러고요. 예, 추정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설 검증은 뭡니까? 어떤 주장이나 말 자체 또는 이론 자체가 또는 소문 자체가 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지? 예, 우리가 따져보는 거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가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말이잖아, 그지? 예, 진실로 확정되지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가설 검증인데 맞는지 틀린지 따지는 거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가설 검증에도 단측 검증이냐 양측 검증이냐, 그지? 한쪽으로 보는 거, 그지? 어떤 우리가 주장하는 값이 오른쪽보다 큰 쪽에 존재하느냐, 또는 뭡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값이 작은 쪽에 존재하느냐, 그지?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큰 거보다 큰 쪽이냐, 작은 쪽이 작은 것도 뭐야? 큰 거보다 큰 쪽에 존재하든지 작은 쪽에 존재하든지 양쪽을 따지느냐, 그지? 이거에 따라 가지고 단측 검증, 양측 검증이다. 이렇게 나눠진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지? 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이랬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358점, 8쪽, 그지? 페이지 358쪽에 추정의 개념. 자, 읽어볼게요. 자, 추정의 목적은 표본 정보의 함수인 표본 통계량에 근거해서 모수의 근사치를 결정하는 거다. 추정의 목적이 뭐라고요? 표본 정보의 함수. 추정의 목적은 표본 정보의 함수인 표본 통계량의 근거. 표본하면 표본 통계량은 뭐의 함수란 말이야? 표본 정보의 함수란 말이야, 그지? 표본 정보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양한 사회 현상들이 있겠지, 그지?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어떤 정보를 갖다 인풋 넣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표본 통계량들을 계산해내지, 그지? 가령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문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비율들을 계산해내잖아, 그지? 아무튼 표본 통계량은 표본 정보의 함수다. 자, 추정의 목적은 표본 정보의 함수인 표본 통계량에 근거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지고 모수의 근사치를 결정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 모수, 그지? 모수의 모집단의 특징을 나타내는 값인, 그지? 모평균과 모분산과 모비율의 이 값을 갖다가 우리가 근사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적합한 표본 통계량의 선택은 관심 있는 모수에 의해서 결정되죠. 우리가 만약에 모평균을 알고 싶으면 뭐 표본에서 표본 평균을 갖다가 조사해보면 되고, 모분산을 알고 싶으면 표본 분산을 알아보면 되고, 그지? 모비율을 알고 싶으면 표본 비율을 갖다 알아보면 된단 말이야. 그지? 관심 있는 모수에 결정되는데, 모평균은 방금 얘기했지, 그지? 뭐 표본 평균에 의해서, 모분산은 표본 분산에 의해서, 모비율은 표본 비율에 의해서 각각 추론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기업에서 새롭게 개발한 스마트 TV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응도를 알고 싶어 한다고 하자. 자, 이 기업은 비용, 시간 등의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사가 개발한 스마트 TV를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어려우므로 일부 소비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조사한 후 이 표본 조사를 근거하여 자사가 개발한 스마트 TV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비율을 추론하게 될 것이다. 그지? 이처럼 표본 통계량인 표본 비율을 근거로 모비율을 추론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한다. 그지? 추정 뭔지 알겠죠? 이런 게 추정이야, 추정. 자, 추정이야, 그지? 예, 추정이야. 맞죠? 추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추정하고, 추정은 estimation이야, 그지? estimation이고, TION이죠. estimation, 이게 추정이고. 자, 이제 용어 구분합시다. 추정과 관련해서 추정량과 추정값의 개념을 정확하게 할 필요 없다. 뭐라고? 추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추정량하고 있잖아. 양하고, 추정 값을 갖다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 추정은 추정하는 것이고, 추정하기고, 그지? 이거 우리 표본의 정보를 가지고, 표본량을 가지고 모집단의 모수와 근사한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이 행위 자체가 뭐냐면 추정인 거고, 그지? 추정량은 뭡니까?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추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된 추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 한다? 추정량이라 그러죠. 대표적인 뭐냐면 표본 평균, 뭐 표본 분산, 표본 비율 구하는 거 있잖아. 이게 추정하는 방법이잖아. 이런 거. 이게 추정량 하니까, 양 하니까 우리가 뭐 질량 할 때 그 양이 아닙니다. estimate라 그래. estimator. 이거죠. estimator. 자, estimator. 자, 추정값은 뭐냐? 추정량을 이용해서, 추정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추정을 하잖아. 그래서 나오는 값이야, 값. 뭐 아까 말했지?
한 달 용돈이 40만원이면 40만원, 그지? 뭐,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면 30, 그 범위, 그지? 이 나온 결과 값, 숫자, 이거 뭐라고 한다? 우리는 추정값이라 그러고, 이걸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ST라고, MAT라고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의 또 다른 거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자료의 중심 경향을 측정할 때, 뭐가 있었습니까? 평균값이 있었고, 그지? 미인이 있었고, 그지? 그 다음에 중간값이 있었지. 미디언이 있었고, 최빈값 뭐가 있었는데, 모드가 있었잖아. 이게 중심화 경향을 하는 척도인데, 우리가 그 중에서 평균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평균이라는 추정량이 중심화 경향을 측정하는 추정량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추정량에는 그 중에서 뭔데? 평균이라는 이 추정량을 갖다가 주로 사용하는 이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평균 자체가 다른 중앙값이나 최빈값보다는 어떻습니까? 좀 더 바람직한 추정량이다. 즉, 바람직한 추정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추정량에 비해서 좀 더 오차가 작다. 예. 오차가 작고,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음 장에서 설명하게 될 거고, 하여튼, 뭐 이걸 많이 쓰는 이유는 이것보다는 더 뭡니까? 또 더 정확하기 때문에 사용하겠지, 그지? 자, 그런 거고요. 자, 봅시다. 그까지가 359쪽까지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박스로 정리되어 있는 요거죠. 추정량하고 추정값에 대한 설명. 추정량은 표본 정보를 이용하여 알지 못하는 모수의 참값을 추정하는 것. 표본 정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해서 일어난, 그지? 맞죠? 또는 실험이나 사건들로 해서 일어나는 뭡니까? 현상을 갖다가 의미 있게 만든 거지. 그지? 그래서 이 표본 정보를 이용해서 알지 못하는 모수의 참값을 갖다가 추정하는 방법이야. 방법. 메소드야. 알지 못하는 만약 모수가 만약 세타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알지 못하는 모수를 만약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라고 한다면, 알지 못하는 모수 뭐 있습니까? 모평균, 모분산, 모비율, 이걸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뭐라고 하자? 세타라고 하자면, 세타. 세타라고 한다면, 추정량은 세타 횟수로 표기한다. 추정하는 방법은 뭐로 표시한다? 세타 횟수로 표시한다. 세타 횟수 추정량 뭐가 있습니까? 표본 평균도 있고, 그지? 맞지? 표본 분산도 있고, 그지? 표본 비율도 있겠지, 그지? 이런 걸 말해. 맞지? 추정량은 세타 횟수로 표기한다. 자, 그리고 추정값은 뭡니까? 추정량을 이용해서 나온 결과값이야. 숫자 값이지, 그지? 계산된 뭐라고? 계산된 세타 횟의 추정량의 값이다. 그지? 됐지? 자, 됐고, 그 다음에, 쭉 설명되어 있네, 그지? 점추정, 구간추정, 설명할 필요 없고, 자, 점추정량, 아까 설명했지? 모수를 하나의 값으로, 단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방법. 구간추정량은 뭡니까? 모수의 값이 빈번히 포함되는 구간을 추정하는 방법. 어떤 값 안에, A라는 또는 B라는 숫자가 들어가겠지, 그지? 예, 이 모수 세타가 있다 한다면, 세타가 모평균일 수도 있고, 모분산일 수도 있고, 모비율일 수도 있는데, 이 모수가 포함되는 구간을 갖다가 즉 부동을 이용해서 나타낸 방법이죠. 예, 구간 추정량 되겠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본격적으로 제2절 점추정. 자, 페이지 359쪽이지, 그니? 페이지 359쪽. 자, 점추정은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표본 정보를 근거해서 알지 못하는 모수의 참값을 하나의 수치로 추론하는 것. 됐지? 맞죠? 보자. 이제 8-1. 이건 바보도 아는 건데, 봅시다. 향후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는 서남아시아 지역 중, 우리가 서남아시아 지역 중에서, 그 중에서 인도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필요 없는 말이고,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 10개를 임의로 선정해서, 투자액을 임의로 10개를 선정했잖아. 표본에 계속 몇 개야? 10개야, 그지? 지금 보니까 서남아시아에 진출하고 있는 여러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뭔데? 10개만 뽑아가지고 말이지. 본단 말이야. 그지? 샘플 스페이스, 그지? 투자액을 관찰했더니 다음과 같았다. 자, 단위는 보니까는 100만 달러고. 자, 모집단 평균과 분산에 대한 점수된 값을 구하라. 모집단 평균이잖아. 에? 모집단 평균과 분산에 대한 점수된 값을 구하시오. 이래 됐습니다. 자, 봅시다.
자, 평균에 대한 모집단 평균의 분산의 점수등값 뭐야? x바 표본 평균이고, 모분산에 대한 뭐냐면 점수등값 뭔데? 표본 분산이잖아. 끝났죠? 표본 평균 들어갑니까? 관측값을 다 모조리 다 더해가지고 그지? 시그마다 시그마. 맞지? 다 더해서 뭐로 나눠주면 되는데 이게 다 더해가지고 개수 1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지? 그럼 나온다. 53.2 나오고. 근데 분산. 자, 표본 분산 구하는 공식 알죠? 그지? xi 편차 x바. 모분산을 모를 때는 표본 분산, 모평균을 모를 때는 표본 평균 넣으면 되죠. 그지? 편차 제곱 합의 평균. 이게 표본 분산이죠. 표본 분산. 요거 사용이 됩니다. 이대로 사용하면 계산되죠. 예, 점수준값 계산될 거고. 그 다음에 모집단의 집중화 경향을 추론하는 경향을 추론하는 점추정량으로 표본 평균 대신 표본 중앙값 미디언, 그 다음에 표본 채빈값을 이용해서 표본 평균과 비교해보라. 자, 지금 표본 평균은 얼마가 나왔나니까 이거 계산하면 다 돼가지고 10으로 나눠주면은 자, 얼마? 53.2가 나와. 53.2가 나오고 됐죠. 이게 지금 미인이지, 미인이고. 그 다음에 중앙값 미디언이잖아, 그지? 미디언인데 이거 여기 있는 10개의 값들을 작은 데서 큰 순으로 딱 나열해서 중간에 있는 걸 찾아보면 얼마가 나오냐니까 얼마 나옵니까? 30이죠. 30 정도 나오죠. 그지? 중간이 30 정도 있습니다. 자, 중간값은 얼마야? 30이야, 30. 그다음 채빈값은 빈도가 제일 많은 거잖아. 자, 보니까 이거 30이 두 번 나오지, 그지? 채빈값은 30이네. 예, 모두도 30이다. 자, 중앙값과 지금 봤을 때 중앙값과 채빈값보다 뭐가 큽니까? 평균이 더 크죠, 그지? 예, 다르단 말이야. 그지? 비교해봐라, 비교됐죠, 그지? 예, 그렇습니다.